우리의 치아는 단순히 맛보고 씹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과 함께 여러 신체 부위와도 연관성이 깊어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거나 잇몸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제일 불편한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먹는 게 제일 불편하고요. 밑에 그 이빨 이제 오래되니까 흔들리고 오래되니까 씹으면 뭐 시리고 아프고 막 그랬죠. 또 얼굴이 또 완전히 푹 들어가니까 아주 보기 싫지 뭐. 구강 조직에 발생한 질환이나 손상을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해 치아가 상실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손상된 치아의 기능 회복과 더불어 얼굴의 구조적 변화까지 가져오는 전악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인공적으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이용을 해서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이식을 하고 그 위에 보철을 만들어서 자연치를 대신한 그런 치료법을 말합니다. 나사 부분 말고 위에 올라가는 부분을 보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임플란트 보철의 형태에 따라서 치아 타입의 보철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고정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보철이 있을 수 있고요. 잇몸이 들어갔을 때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보철이라고 하고 치아만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치아 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라는 것은 전체 치아가 상실이 되었을 때 뺐다 꼈다가 아니라 내 치아처럼 고정이 된 형태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위에 보철을 만들어서 고정된 형태로 쓰는 거. 그 전체를 대신해서 이를 회복하는 치료를 전악 임플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이를 다 상실을 하고 틀니를 계속 써오시던 분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고정식으로 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치주 질환이라든지 많이 썩었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전체를 인공적으로 임플란트로 대신하는 치료,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마음마저 상쾌하게 만드는 수요일 아침. 신준혁 원장은 기분 좋은 미소를 띠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악 보철 완성 단계인 하순남 씨에 대한 브리핑으로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만 치아가 남아 있고 위에만 이가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저렇게 우리가 티타늄 프레임으로 7개의 임플란트와 보철이 엑스레이상에서도 보이지만 저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맞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엑스레이상으로 녹아있는 뼈 형태가 수술적인 방법으로 좀 개선이 가능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뭔가 크라운이나 아니면 인레이 같은 보철 치료를 해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종합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더 나은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또 제가 잘 참고를 해서 환자분 또 케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는 이 뼈에 나사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치아를 만들어서 잘 씹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자연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예요. 특히 이런 틀니를 대신해서 하는 이런 전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보철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 임플란트 치료의 최종 목적은 보철을 잘 만들어서 잘 씹고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여유를 부리며 진료를 기다리는 하순남 씨는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절망해서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먹는 게 제일 불편하고요. 지인들이 나와서 밥을 한 끼 먹자 해도 일단은 먹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모든 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이제 개인 병원을 이제 누구 뭐 지인 소개를 했어도 치과 잘한 데서 갔었고 가니까 임플란트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틀니를 해야 된다 해서 1년을 끼워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뭐 정말 우울증까지 올 정도고 불편해가지고 여기 올 때는 뭐 아예 포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편하게 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하긴데요. 그때 막 울었어요. 너무 그 소리에 너무 감격이 있어요. 진료를 받기 전 순남 씨가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편한 맞춤형 보철을 만들기 위해 환자의 구강 내 상황을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위에 이제 완전히 넣을게요. 네, 나사를 좀 조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가 처음 들어가면 없다가 들어가서 되게 입안이 한가득인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발음이 처음에 조금 어색하다든지 그리고 혀라든지 볼살이 조금 이렇게 씹힌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탄력이 없어서 그 탄력이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제가 턱의 위치가 바뀌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높이를 조정해 드릴 거예요. 환자분께서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치과 원장님들께서 이거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 뼈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틀니를 써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만 계속 이제 오랫동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려운 케이스는 맞습니다. 이게 사각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뼈 이식이 좀 필요했고 임플란트를 뼈에 이제 나사를 넣고 뼈 이식까지는 잘 진행된 상태이고요. 본을 떠서 이를 이제 만드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치료가 완료가 돼 가지고 완전한 보철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기 환자분께서는 뼈가 너무 약한 상태로 또 계셔가지고 힘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타입의 보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내원 시 상태를 보면 아래 치아만 있고 위에 치아가 아예 없는 상태이셨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철이 들어가서 임플란트가 서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지지가 될 수 있고 아래 치아가 강한 힘을 이제 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보철 타입이 되어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잘 나눌 수 있고 또 잇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일체형으로 이가 들어갔을 때 앞으로 우리가 수리를 한다거나 어떤 유지 보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일체형 보철이 오히려 쉽게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그런 수정이 가능한 그런 보철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을 넣고 난 후 주변의 얼굴 조직과 잘 조화를 이루는지 사진을 찍어 확인해 보는데요. 활짝 웃는 순남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가 들어갔잖아요. 약간 눈물 근성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요런 것들은 제가 예비용으로 좀 나눴거든요. 거의 쓸 일은 잘 없겠지만 혹시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밥을 먹을 때보다 주무실 때라든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꽉 다무는 습관 그게 더 안 좋거든요.
고생하시고 방금 눈물도 글썽할 정도로 좋으시긴 한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돌아가려면은 이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힘이 무의식 중에도 힘이 갈 때 잘 버티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저 평생 볼 생각하고 최소한 1년에 2번만이나 좀 와달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한 4, 5년 지나서는 안 오셔요. 까먹고 이제 그건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가족들한테 짜증 안 내고 이거 뭐 하고 우울증 오고부터는 너무 식구들한테 짜증을 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마음 이제 내가 이제 너한테 딱 끝나고 나면 식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고 해야지. 임시 치아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문성혁 씨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 마스크를 벗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듯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밑에 그 이빨이 이제 오래되니까 흔들리고 오래되니까 음식은 뭐 시리고 아프고 막 그랬죠. 시릴 때도 있었는데 흔들리기 제일 문제였습니다. 위에 상부에는 틀니가 있었죠. 그 뒤로 이제 밑에 부분이 흔들리고 해갖고 그래가 오게 돼갖고 위에도 여기서 치료를 할 수 있냐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전체 다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중간 과정입니다. 안에 프레임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는 티타늄이랑 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치아 높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거 체크하는 날이고요. 기공사 선생님이 직접 같이 한번 보실 거거든요. 자, 앙 다물어 보십시오. 이렇게 안에 요 티타늄 위에 이제 잇몸이랑 똑같은 그런 색깔로 여기를 좀 만들 거거든요. 팔자주름이랑 이런 것들이 펴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젊어 보이게 될 거예요. 요 상태를 저희가 인계해 가지고 이 만들 때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잡을게요. 그 상계 환자분께서는 이게 오버덴차라고 해서 이 꼈다 뺐다 하는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어요. 처음에 있었던 임플란트는 틀니를 생각하고 들어간 임플란트 위치입니다. 그게 6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6개 임플란트 중에 4개 정도, 5개 정도를 좀 이용을 하고 어금니 쪽, 후방 쪽에 뼈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예전에 넣었던 그 임플란트 나사와 최근에 제가 넣었던 그런 임플란트를 같이 이용을 해서 일체형으로 임플란트 모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로 프레임 체크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우리가 뼈를 만드는데 한 1mm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10mm 이상의 뼈를 만들어서 이가 들어간 케이스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분을 생각을 해서 임플란트의 개수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좀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괜찮은 것들만 선별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임플란트를 특히 할 때 우리가 얼굴의 외형을 좀 생각을 해야 하고 위아래 관계를 우리가 교합 관계라고 하는데 먼저 최종 목표물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초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틀니를 오래 쓰게 되면은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면 아래턱이 점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이 치아가 없을 때 아래턱이 좀 많이 나온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턱이 이게 이를 빼게 되면 더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쪽에 있는 팔자주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얼굴 주변에 그런 근육들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가 들어가고 나서는 여러 가지 주름도 펴지고 높이도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얼굴 형태 그런 형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런 보철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구강 구조나 얼굴이 다 달라서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데요. 기공실에서 임시 치아나 보철을 제작할 때 환자의 얼굴과 치아 사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크게 웃을 때랑 그냥 살짝 웃을 때랑 좀 달라요. 지금 약간 마취가 돼 있어서 좀 어색하시긴 한데, 요 인중 부분이랑 이런 게 잘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서포트가 잘 되면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인데, 이때 여기 보면 여기가 많이 꺼져 있으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지금 뺀 거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걱정이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 생각보다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은 사실 저희가 중요한 치료 단계마다 얼굴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친미 치료, 미용 치료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치료의 한 중요한 과정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얼굴의 비율이라든지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힘이 갔었고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치료 계획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저의 어떤 중간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요. 보철 작업을 하면서 그 얼굴 사진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환자분이 치료가 들어간 당일의 사진과 한 달 그리고 또는 6개월 정도 이후에 얼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간에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고 혹시 또 나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 그런 걸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준혁 원장이 바쁘게 기공실로 향합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나온 결과를 기공실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보철물이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환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초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임시 치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색깔이나 쉐입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정밀하게 맞춰야 되는 것들도 이제 임시 치아 단계에서 조정을 하면서 환자분이 마음에 드시는 그 모양과 높이를 설정해서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 보철을 만드는데 그걸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치아 단계에서 파이널 보철까지 가는 단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씹어지면 좋겠죠. 씹고 뭐 고통 없으면 제일 좋겠죠. 고운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하재연 어머니는 최종 보철 완성 후 지금 적응 단계인데요. 계속 사용하면서 교합을 맞춰가야 하지만 지금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음식이 잘 안 씹히지 뭐. 또 얼굴이 또 완전히 콕 들어가니까 아주 보기 싫지 뭐. 할머니면서 얼굴이 좀 이상하지 뭐.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아들한테 임플란트 잘하는 대로 한번 찾아봐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찾아주더라고. 그래 찾아서 그 뒷날 연예에 왔어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에 아주 얼굴이 완전히 좀 변했지 뭐. 그래 그게 신기해 이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적응하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이쪽이 조금 불편하다 하셨는데, 조금 아파 우리 아이. 그죠? 그게 그쪽이 예전에도 많이 안 좋았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가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뽑았고 여기는 저 만나기 전부터 이가 없었던 곳인데 이제 이쪽이 많이 꺼져 있으니까 그만큼 여기보다는 뼈가 없어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저쪽 근육도 조금씩 풀렸고 되게 예뻐지셨어요. 지금도 웃을 때 여기가 되게 예쁘게 라인에 딱 잡히거든요. 요번에는 3개월 뒤에 6개월째 될 때 또 체크 한번 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네. 그 환자분은 역시 이제 예전에 부분 틀니를 쓰고 계셨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없이 이제 자연치에 이를 걸어서 이제 쓰셨는데요. 그래서 한쪽에만 치아가 있다 보니까 이 없는 쪽에 뼈가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치아가 있는 쪽은 뼈가 괜찮고 없는 쪽은 이게 틀어지게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틀니를 하셨다 보니까 이쪽에 받쳐주는 데가 없어서 계속 오른쪽만 이제 꺼지는 형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다 뽑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아래 치아 12개 치아를 지지하는 형태의 보철을 만들었고요. 치료는 완료된 상태이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드릴까 그런 수정을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가 들어가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길 때는 2년, 3년 이 정도까지도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작은 차이가 환자분은 못 느끼시는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책임감 있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치과가 굉장히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 그래서 그런 정기 점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옛날 가마 밑에가 영 좋아졌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 좋아졌다. 그런 반응 거의 없어요. 그래 얼굴이 조금 역 안 들어가고 좀 살아나서 괜찮네. 이런 반응 들어봤고 임플란트 하는 거 이게 계속 잘 유지하고 그래서 뭐 좋겠지 뭐. 임플란트는 외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의 보철이라는 부분에서의 영역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가 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관리,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식의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런 거를 원인을 따져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생각하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씹을 때만 힘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크렌칭 헤빗이라고 해서 이를 다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또 밤에 이를 간다든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치아에 굉장히 안 좋고 강한 힘이 가서 문제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토탈적으로 생각을 해서 임플란트 치료가 되었을 때 그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문제없이 유지 잘 쓸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아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 형태를 결정짓기도 하는 등 심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통해 건강한 웃음 되찾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